안녕하십니까. 수학명장 마이스터 원장 김기환입니다. 마이스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잘 숙지하시고 이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를 장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학생의 성적을 올릴까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개념을 잘 이해시키면 될까? 또는 오답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될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학생을 규칙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킬까?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규칙적인 공부를 시키면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아도 그렇게 3개월을 지속하면 그 이후부터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면 그래 규칙적으로 공부를 못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최종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루 3시간씩 수학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공한다입니다. 또 하루 3시간씩 수학 공부 시키는 학원은 반드시 성공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공부의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아침 공부 습관을 여러분한테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아침 공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30% 앞서가게 할 겁니다. 아침 공부 습관 중요한 건 알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습관을 들이기까지가 힘듭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시스템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한 70% 정도는 아침 공부 습관을 자기 거로 만드는 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공부 습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학원에서는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5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집중 연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2시간 할 거를 나는 1시간 만에 합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해 기억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고 암기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면 안 보고 1시간 동안 공부했는 거를 10분 뒤에 적을 수 있는 95%까지 적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심화 사고 능력입니다. 기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승부처는 이제 심화 문제들이죠. 그래서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화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하고요. 머리에 저기 여기에 있는 필요한 개념들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훈련과 능력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 반복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자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전 적응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공부해도 실전에 맞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나의 최종 목표인 실전 시험과 연계되어서 효율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1등급을 넘어서서 1% 안에 드는 특등급 이런 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공부 잘하는 수학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5가지 능력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이런 능력들을 학생에게 길러주려고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시스템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5가지 다음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집중을 잘하면 될까? 이해를 잘하면 될까? 심화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될까? 실전 적용 능력이 뛰어나면 될까? 이 모든 걸 갖추어도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네 번째인 규칙 반복성, 반복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습니다. 수무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없다, 왕도가 없다, 쉬운 길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학의 속담 중에 수학은 쉽게 가는 왕도는 없어도 빨리 가는 지름길은 있다 이런 어떤 속담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이제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 규칙적인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성공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2009년 뭐 굉장히 유행했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도 10,000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학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00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지켜가는 사람이 마지막 열매를 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 물론 효율적인 공부 중요하지만 지름길로 가는 그거보다는 꾸준히 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3시간씩 투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3시간을 수학에 이제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우겠죠. 뭐 만약에 그렇다고 이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른 학원들도 중간에 끼지요. 학교에서 뭐 수행 평가라든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획은 짜지만 실질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서 많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공부 습관이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요. 뭐 저희 학원에서는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부 습관은 이제 아침에 학기 중 기준으로 등교하기 전에 6시부터 8시까지 수학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는 1시간 자기 공부를 하는 하루에 3시간씩 규칙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아침에 2시간씩 이제 수업을 하는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만 이제 장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학에 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것도 이제 집중적으로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부 있지만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를 나는 아침에 80% 해결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뿐만 아니고 중요한 과목인 국어나 영어, 과탐, 사탐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수학 부분이 이렇게 끼어 있어서 좀 시간 활용이 굉장히 좀 미약했지요. 그래서 이 아침에 수학을 80%를 끝내놓으면 오후 시간대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들 공부에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목에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집중력입니다. 우리 사람은 저녁이 되면 10시 이후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들이 좀 흐려지죠. 내가 하루 동안 활동해야 될 에너지들을 다 소모하고 노폐물들이 머리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든가 집중력에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고 깨어서 30분 후가 가장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이 됩니다. 기억력도 가장 왕성하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특히 수학을 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수학을 한다, 과학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과목의 특성도 충분히 살리고요. 집중력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점이고요.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건강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에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규칙적인 생활도 되고 몸 건강에도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적으로 해서 자기 습관을 들리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중요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부 습관 이런 4가지의 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침 공부 습관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어떤 규칙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겠죠. 어떤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수면이 어떻게 할까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입장들하고 요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앤드류 후브만 박사라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뇌신경학과 이제 교수이자 연구원이죠. 이분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다른 이제 연구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수면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하루 6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6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잠은 20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다리를 이제 높이 들어 올리고 비수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3가지가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온 보편적인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8시간 정도 자는 거가 가장 건강에 좋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6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2시간은 낭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잠자는 거는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제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90분 단위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1시간 반 단위죠.
그래서 이 1시간 반 90분 안을 보면 길게 있는 서파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깊이 잠드는 게 이 서파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가 깊은 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렘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렘,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약자인데요.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잠드는 게 아니고 반각성 상태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를 각성 상태라 하거든요. 깊은 잠도 아니고 이제 꿈을 꾸는데 눈동자가 빨리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이제 반복 주기를 4번 하는 게 6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간 이 4번을 하면 이 4번 안에 내 수면의 모든 기능들이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8시간 뭐 생각하는 이 2시간은 낭비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면의 이제 그러면 역할이 뭘까? 도대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수면의 역할인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동안에 뇌는 이제 휴식을 합니다. 낮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좀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들 이거를 이제 다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푹 들었을 때 이 뇌가 막 수축합니다. 수축하면서 이 혈관들 사이에 축적됐던 노폐물을 피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이제 푹 자고 나면 이제 내가 다시 정상 상태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잠자는 동안 아까 이야기했던 서파 수면 3단계, 4단계 이 깊이 잠든 때에 우리 뇌는 우리 낮 동안 만들어졌던 임시 기억들을 장기 기억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제 뇌 구조를 이제 보면 여기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마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 정보, 그리고 지각 정보 여러 가지들 하루 동안 만들어진 기억들을 임시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막 만들죠. 이게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용량이 찼다, 못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이제 반복을 하면 점점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시 저장된 거를 이제 자는 동안에 저장 장치 우리는 이제 대뇌피질이라 그러거든요. 대뇌피질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해당하는데 장기 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됐던 거를 내가 잠자면서 장기 기억 장소로 다 보냅니다. 그러고 해마는 또 깨끗하게 이제 비워놓는 거죠. 또 다음 날 또 임시 기억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잠을 안 자고 이게 안 옮기지면 계속 해마 상태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든요. 그럼 더 들어올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은 어떻게 보면 공부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장기 저장되고요. 기억력이 계속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의 두 가지 역할을 이 주기에 따라가 4번 반복하면 이 기능들이 다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3단계, 4단계 깊은 잠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4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잠자는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확보해서 깊은 질 좋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6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잠을 6시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다, 졸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의식입니다. 8시간을 자야지 푹 잤는데 난 6시간 잤으니까 잠이 모질해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후보만 박사가 제안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거를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난 6시간 자면 충분하다. 물론 푹 자야 되지만 푹 못 자고 1단계, 2단계만 들어갔다 깨고 이렇게가 반복하면 자는 것 같지도 않죠. 비몽사몽간에 잠잤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푹 자면 그 역할이 다 되면서 완성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적응하는 암만 좋은 거라도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몸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호전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하는 데까지는 피곤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그 규칙적인 걸 잘 인식을 하고 견뎌내면 몸은 또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66일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루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요. 6시간 자는 거로 한번 자기 거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2시간씩 나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창조될 때 이 생체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체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또 화학적인 전기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몸에 세포들을 증식시키고 만들고 내 세포도 똑같습니다. 그런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거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은 가급적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합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아침 공부 습관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11시 30분에 잠을 잡니다. 물론 10시에 자면 좋겠지만 우리 현대 생활이 그렇게 안 되죠.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 그래도 11시 30분에 잡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기상합니다.
그래서 6시간을 수면을 하고 낮잠 20분. 이 낮잠 20분은 저녁에 2시간 정도 자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쭉 활동하다 보면 중간에 또 노폐물도 어느 정도 생기고 뇌도 피곤하죠. 낮잠 20분으로. 그래서 학생인 경우에는 점심 식사 후에 20분 정도 낮잠 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동안 축적된 노폐물도 제거되고 머리는 리플레시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자기의 어떤 습관으로 들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각성 시간이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인생을 한 2번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24시간의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면 이제 주 6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수업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학생은 오프라인에 직접 와서 수업하고요. 좀 거리가 먼 사람은 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1시간씩.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아침 공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 저는 굉장히 여러분 인생들에 있어서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내 수학과 인생을 남들보다 30%나 앞서가게 할 겁니다. 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내가 확보하면 당연히 남들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습관이라는 거 우리나라 이제 조사 연구 결과 중에서 CEO 중견기업 이상 CEO 70명을 한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67명 95%가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다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아침에 자기가 확보한 시간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 미세한 차이지만 그게 1년 이사이고 10년 이사이면 그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혼자서는 좋다 해도 하기 힘든 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특히 아침 습관.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도 같이 도전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남아있는 날짜를 보면 50년 이상이 남아있잖아요 학부모님들 그래서 한번 뭐라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과 함께 학생은 공부 학부모님은 다른 어떤 진짜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못했던 분야 아침에 2시간씩 투자해서 10년 투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 아침 공부 또 습관에 들어온다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저희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아침 공부 습관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할 거고요. 또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가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달리는 새벽하면 보통 4시를 이야기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의 새벽반이다 이런데 2시간씩 저렇게 토요일은 학교를 등교를 안 하니까 7시부터 9시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현재 6시 40분 현재의 사진인데 여러분도 이 성공의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수학명장 마이스터 5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는 매스매틱스 카이스트의 약자고요. 카이스트 출신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전화번호하고 여기에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문의사항이라든가 관심이 있으시면 이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주시든지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 동영상의 댓글에 올려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